베이노믹스 경제 원론 5회차 두 번째 강의 지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회차 1강에서는 완전시장의 가정 그리고 특징 정의 같은 걸 배웠고, 그리고 나서 이윤 극대화되는, 그래서 그 기업이 큐스타를 어디서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봤었고, 궁극적으로는 수평의 디맨드를 기업이 맞이하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이 MR이 되겠고요. 거기서 MR과 MC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큐스타가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어디서 Q를 결정해야 될지는 알았는데 여러한 조건들이 붙으면, 지금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그러한 조건들이 붙으면 기업이 생산을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손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까지는 본 건데, 그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과 별개로 궁극적으로 지금 내가 이득이 나는지 이윤이 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윤이 극대화된다 해도 그 이윤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화되는 지점이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즉 MR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도 MR이 그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극대화 점이겠죠. 극대화 점이겠으나 그 지점에서 생산을 해내면 그 기업은 계속 손해가 나겠죠. 그러면 기업이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에 그림을 그 기업이 맞이하는 그러한 곡선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MC를 이렇게 그려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ATC를 위쪽에다, 그리고 AVC를 밑쪽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했던 게 ATC랑 AVC의 최저점을 MC가 뚫고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이 만약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여기라고 한번 쳐볼까요? 자, 1번 가격. 자, 그리고 여기는 2번 가격. 여기는 3번 가격. 여기는 4번 가격. 여기는 5번 가격. 이런 식으로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왜 가격을 이렇게 5개나 그려놨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된 거냐? 자,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아까 요 왼쪽에 시장 곡선이 있었죠. 자, 시장 곡선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고 쳐봐요. 5개의 균형이 있다고 쳐봐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균형을 지금 한번 다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한번 다 그려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단기에서 그 기업이 생산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생산을 해내야 될까? 인데,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총 수입보다 가변 비용, 그러니까 총 수입이 가변 비용보다 크면 돼요. 저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일 수 있는 총 수입이 있는데, 그것이 가변 비용보다, 그러니까 총 가변 비용보다 크면은 생산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우리가 이윤을 결정할 때 파이 같은 경우는 TR에서 TC를 빼죠. 근데 왜 쟤는 VC를 뺄까요? 그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기에서 생산을 하는 것을 볼 거예요. 단기에서 생산하는데 왜 그걸 TC를 뺄까? VC를 뺄까? 자, 단기에서 픽스드 코스트, 얘는 어떤 애예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애죠. 즉, 단기에는, 이건 생산 이론을 하면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단기에 공장의 설비를 확 늘릴 수가 있어요.
공장을 몇 개를 더 지을 수가 있어요? 못 져요. 물론 지을 수는 있겠지만 한참 있다 나중에 결과는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fixed cost, 즉 자본과 혹은 고정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고정 비용은 이미 지출하고 끝난 애예요. 즉 내가 더 생산을 늘리고 싶다고 더 많은 기계 설비를 갖다 놓거나 더 공장을 많이 세울 수가 없어요, 단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첫 시간에 배운 sunk cost, 즉 매몰 비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놀랍겠지만 연관되어 있는 비용이 기회비용이 아닌 거예요. 왜? 아니, 잘 생각을 해봐요. 이미 공장을 지어버린 거예요. 공장을 지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계속 생산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회수가 가능한 비용이에요? 내가 그것을 남들한테 매물로 내가 넘겨서 팔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아예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그것을 팔아도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일 거고, 그렇다면 단기에 저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이 가변 비용만큼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정 비용은 빼놓고. 언제? 단기에. 이 논리는 어떠한 시장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는. 물론 제일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이 구분점은 당연히 완전 경쟁 시장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 시간에 기회비용을 설명드리면서 암묵적 비용하고 명시적 비용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기회비용이었고, 매몰 비용은 거기서 생각하지 말자. 즉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매몰 비용은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즉 단기에서 고정 비용은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없는 애인 거죠. 쟤는 버려야 되는 애인 거예요. 왜냐? 이미 지출하고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서 내가 생산을 해낸다라는 것은 TR이 VC보다 더 크면, 즉 총수입이 가변 비용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손해 아니냐? 손해죠. 왜? TC에, 물론 이거는 여기서 할 건데, 자, TC에 FC랑 VC가 더해져 있으니까 얘가 얘보다 더 작다고 해서 얘가 무지막지하게 크면 손해 아니냐? 당연히 명부상으로 손해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이제 맨큐나 그런 경제학 원론 책들의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을 열었는데 처음에 개업하고 나서 손님이 별로 없죠. 손님이 별로 없어요. 특히 저녁 때 가야 이제 손님이 있지, 오후 때는 손님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특히 평일 오후 때는. 근데도 평일 오후에 장사를 해요. 왜? 얘 때문에. 즉 평일 오후에 장사를 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내가 더 몇 시간을 노동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비용보다 벌어들이는 수입량 자체는 많으니까, 그것보다 많으니까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 비용 자체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사장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희 요즘 적자예요. 저희 요즘 거의 마진 안 남기고 팔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게 마진 안 남아요. 저희 거의 적자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실제 적자예요. 적자인데 그럼 왜 장사를 하냐? 장사를 해야 궁극적으로 이미 그 고정 비용만큼은 매몰 비용으로 제외시켜서 생각을 해서 VC보다는 TR이 더 크기 때문에, 즉 가변 비용보다는 일단 총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라도 그 손실만큼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즉 아예 생산을 안 하는 것보다는 VC보다 TR이 더 크기 때문에 생산을 하면서 그 손실분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걔는 이미 매몰 비용으로 봐서 그냥 경제학적 관점으로는 생각하지 않고서 물건을 생산해내야 되고, 단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단기에 생산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생산을 계속 하겠죠. 자, 그럼 그 옆에 P는 AVC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또 뭔 소리냐? 자, TR이 뭐죠? P 곱하기 Q죠. 자, VC가 뭐죠? 자, VC는 일단 그냥 variable cost죠. 자, VC예요. 자, 얘네들을 각각 Q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P가 나오죠. 그러면 얘는 자, VC를 Q로 나눠요. 그럼 뭐가 나오죠? 평균 가변 비용이 나오겠죠. 평균 가변 비용이 나와요. 즉 AVC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P가 AVC보다 큰 지점 혹은 TR이 VC보다 큰 지점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근데도 만약에 VC가 더 큰 지점이 나왔어요. TR보다 VC가 더 커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간단하죠. 생산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단기잖아요. 단기에서는 문을 닫는 게 퇴출은 아니에요. 즉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익이 안 나서 그냥 장사를 안 할 뿐이에요. 잠깐 휴가 갔다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쉽게 말해서 단기에 그냥 지금 수익이 안 나니까 잠깐 쉬었다 내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쉬었다 내리. 그래서 셧다운 혹은 한국말로는 조업 중단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조건을 즉 단기에서는 VC를 기준으로 VC보다 더 TR이 더 크게 된다면 생산을 해내야 되고, VC가 TR보다 더 크게 되면 단기에는 잠깐 셔터를 닫는 조업 중단 혹은 셧다운의 형태로 생산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즉 생산을 중단시켜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생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다시 오른쪽의 그림으로 넘어와서 저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가격, 2번 가격, 3번 가격, 그리고 4번 가격까지는 잘 보시면 P가 AVC보다 큰 지점들이죠. 그쵸? 못 느끼시나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자, 프라이스 1이에요. 자, 프라이스 2고 프라이스 3입니다. 프라이스 4고요. 프라이스 5예요. 자, 지금 P가 AVC보다 큰 지점이 어느 지점이죠? 바로 4번 지점까지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알긴요. 자, 우리가 생산을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었어요? MR과 MC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하기로 했었죠. 자, 그런데 완전경쟁시장에서 MR은 뭐죠? 지금 저 P, 즉 프라이스 테이커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 기업은 저 P가 궁극적으로 기업이 맞이하는 수요 곡선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한계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지점마다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놨고요. 그 선에 지금 지나가는 Q에서 AVC 요것보다 크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AVC 요것보다 크고요. 여기도 AVC 크고요. 여기도 AVC 큽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1번의 P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MR이잖아요. MR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산해야 되는 생산 균형이 이윤이 극대화되야 되는 생산량은 어디예요? 여 Q스타잖아요. 여 Q스타에 해당하는 HC가 여기고 AVC가 여기인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요만큼에 파는데 평균 가변 비용은 여기인 거죠. 그러면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에는 생산해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번의 가격까지는 생산을 해야겠죠. 그쵸? 그럼 지금 5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셧다운, 단기에 셔터를 내리는 조업 중단의 형태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단기에서는 1단계까지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1단계까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는 일단 다 푼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한 단계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이윤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죠?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이윤하고 생산 결정은 다른 문제예요. 왜? 이윤 자체는 프로핏은 TR에서 TC를 빼기로 했었으니까, 즉 우리가 생산을 결정하기로 한 건 단기에서는 그저 VC로만 판단을 했었던 거고 장기에서는 토탈 코스트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면 FC도 같이 더해줘야죠. 자, 그 말인즉슨 만약에 1번의 P를 가지고 있으면 저기가 지금 MR일 거고요. 그래서 저기서 지금 생산 Q가 결정이 될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그 Q만큼 생산했을 때의 한 개의 죄송합니다. 평균 총 비용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즉 이렇게 제가 그냥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마만 사각형만큼 수익이 창출이 되겠죠. 자, 만약에 2번 지점에서 이윤이 발생하게 돼요. 자, 2번 지점에서 가격이 발생해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요 Q를 여기서 지금 Q가 결정이 될 건데, 왜냐면 MR이 지금 요 수평선이고 MC가 여기니까 만나는 요 지점에서 Q가 결정이 될 건데, 요 Q에서 지금 ATC가 지나가죠.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이윤은 0이죠. 지금 이만큼이 이윤이고, 이만큼이 총 수입이고 이만큼이 총 비용인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조금 그래프가 복잡해질 텐데,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1번 지점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저 초록색 상자 있죠? 요 초록색 상자를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생산량이죠. 그리고 요만큼 지금 파는 가격이죠. 그럼 저 사각형 면적만큼이 얼마겠어요? 토탈 레비뉴겠죠. 그쵸? 자, 그런데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Q에 해당하는 HC는 요 지점이죠. 그러면은 요 노란색 사각형이 지금 요만큼 Q고 요만큼이 지금 평균 총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ATC의 Q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한 개당의 총 비용, 한 개당 나눈 총 비용이 평균 총 비용이잖아요. 그럼 걷다가 평균 총 비용에다 Q를 곱해봐요. 그럼 뭐가 나와요? 아, 당연하죠. 총 비용이 나오죠. 총 비용. 그럼 저 노란색 면적만큼이, 노란색 사각형의 면적만큼이 총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저 초록색 사각형이 TR이고 총수입이고 노란색 사각형이 총 비용이면 얘네들이 지금 파이잖아요. 프로핏 이시기 때문에 저만큼, 저 남은 사각형만큼이 이윤으로 남겠죠. 자, 그러면 요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요만큼이 지금 이윤이죠. 아니, 이만큼이 지금 총수입이죠. 그런데 요만큼이 총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번 지점 같은 경우에는 프로핏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또 뭔가 가져가실 게 있었을 텐데, 잘 보세요. 3번이나 4번 지점, 특히 3번 지점 같은 경우 잘 봐요. 자, 여기서 지금 Q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총 수입, 토탈 레비뉴는 요만큼 팔고 요만큼의 가격에 팔았으니까 요게 지금 총 수입일 텐데, 총 비용은 요만큼 생산함에 따른 비용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사각형만큼이 총 비용이 될 거고, 저 말은 즉슨 파이 자체는, 즉 TR이 TC보다 작기 때문에 손해예요. 4번도 마찬가지겠죠. 자, 손해인데 쟤네들은 생산을 해내야 돼요. 왜? 단기에서 고정 비용은 썬크 코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여기서 정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지금 즉 TR보다 TC가 더 크게 되면, 즉 P보다 HC가 더 크게 되면 이윤이 0보다 크고요, 이윤이 0보다 작겠죠. 자, 이러한 형태로 단계 생산 조건을 가지는 겁니다. 자, 정말 길고 할 게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윤 극대화 지점, 그러니까 1강에서 했던 내용이랑 같이 연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나머지 시장을 좀 근본적으로 좀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경제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웬만한 시장들이 다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제 원론을 배울 때는 완전 경쟁 시장만 배워도 되고요, 완전 경쟁 시장으로 거의 다 이론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지금 단기에 지금 생산 조건 같은 경우 일단 1단계는 TR이 VC보다 커야 됐어요. 왜? 단기에서 FC는 썬크 코스, 즉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걔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적자지만 진행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그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손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만큼 나고 있었더라면 그것을 마이너스 80만원만큼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생산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그것보다 또 낮아요. 그러면 단기의 생산 자체를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VC만큼은 이윤하고는 관련이 없는 개념이죠. 이윤은 TR에서 TC를 뺀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윤 자체는 안 날 수도 있더라 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를 좀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Q스타를 정했어요. 뭐로? MR과 MC가 같아지는 저 지점에서 일단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Q스타를 일단 먼저 찾아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그래서 총 수입이 가변 비용보다 커? 라는 조건을 봤죠. 그래야 단기에 생산을 할 테니까. 단기에 생산을 할 테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유는 또 다른 문제죠. 이유는 토탈 레비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뺀 만큼이니까. 그래서 요 세 개의 개념이 별도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일사불리하게 짜르르르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 일단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일단 먼저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여기 결정이 되면은 그때 나서 그 기업이 이윤이 총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Q의 TR이 어떻게 되고 그 Q의 VC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Q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계의 생산 조건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단계의 생산 조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장기는 쉬워요. 왜냐? 장기에는 FC가 있습니까? 즉, 고정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고정 생산 요소가 없기 때문이죠. 즉, 내가 생산량을 얼마만큼 할지를 결정할 때 노동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장을 얼마만큼 크게 지을지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FC가 없죠? FC가 없다라는 것은, 즉 아까와 같은 썬크 코스트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프도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똑같은 PQ 평면에서 MC 딱 하나 그려주시고요. AVC랑 HC가 궁극적으로는 같겠죠. 왜? VC가 TC니까 같겠죠. 그러면 얘는 훨씬 쉽죠. 그쵸? HC가 곧 VC니까 단기에서 했던 것처럼 HC 전체가
기회비용이 될 것이고요. 즉 여기서 매물비용이 없는 거예요. 매물비용이 없다라는 말은 요만큼일 때 그냥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생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이게 그냥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TR이 TC보다 크면 당연히 장기에서도 프로듀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TR이 TC보다 작아요. 그러면 아예 장기에서는 퇴출해야 될 겁니다. 잠깐 셔터만 닫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야 돼요. 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그 기업은 탈퇴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만약에 가격이 여기 있었어요. 자, 1번 가격과 2번 가격에서는 여기 지금 MR1, MR2, MR3라면 여기서 Q가 결정되고 여기서 Q가 결정되고 여기서 Q가 결정될 테니까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생산해야죠. 손해 안 나니까 해야죠.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면 안 되죠. 퇴출해야겠죠. 훨씬 쉽습니다. 단기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에서는 그냥 셧다운만 한다면 정확하게 단기에 TR이 VC보다 작을 때 셧다운을 해야 된다면 장기에서는 TR이 TC보다 작게 되면 그냥 시장에서 퇴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만 구분해서 우리가 분석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되고요. 단기를 훨씬 더 집중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이 일단 지금 요것만 해도 벅차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완전경쟁 시장 나머지 시장 전체, 그래서 시장 전체는 어떻게 되는데 그런 개념하고 시장 균형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5회차 3강에서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